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친정엄마 가게 앞에서 내 뺨을 날린 시모를 지켜본 엄마가 맞은편 신우 가게로 들어가 신우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 내 앞에 무릎 꿇리는데 라는 사연입니다. 저는 마산에서 남편과 딸을 낳고 잘 살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저는 평생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고 살아왔는데 시댁 식구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며느리 여러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맘입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당한 썰을 풀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중 가장 큰 사건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했어요. 대한민국 며느리로 살고 있는 분들이라 그래서 따라이는 어주세요. 저보다 남편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네요. 회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은 다행히 딸바보였기 때문에 그 딸과 있는 시간을 좋아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몫이었답니다. 그이는 집과 회사밖에 몰랐고 저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세상 모든 며느리가 그러하듯 저는 시댁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시아버지와 몰랐고 당신의 아들이 지하 낙편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잘난 줄 알고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고 괄시하는 시어머니. 지마 내상, 머리가 그라이트.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했습니다. 빼다 받은 시누이까지. 저는 시댁 현관 앞에만 서면 다시 돌아서서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고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의 가족들이니 안 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모든 감정을 비우고 이성적으로 시댁 식구들을 만났답니다.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맞장구를 쳐줬고 저나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겨버렸죠. 말이 통하면 제가 발끈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분들이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렇게 가끔 시댁에 가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제가 아닌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막 당직이지만 다시 평범한 가정 안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갔죠. 알로로 길을 테다. 그런데 얼마 뒤 시댁이 아닌 곳에서 제 눈앞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타났어요. 그곳은 제가 퇴근하고 한두 시간 들르는 가지고 살아갔죠. 친정엄마의 떡볶이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 가게 바로 맞은편에 옷가게를 차리신 겁니다 났어요. 저에겐 한마디도 하시지 않아서 너무 놀라고 말았죠. 친정엄마의 이 집이 있습니다. 그들은 퇴근하고 엄마의 분식집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는 저를 향해 두 손을 들고 인사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 웰컴 투 시월드라는 단어가 새겨졌네요. 쥐구멍이 있으면 그곳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는 못가게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분명 타박하고 말았을 겁니다. 어머님, 아가씨, 어떻게 된 거예요? 서람, 두 분이 여긴 웬일이세요? 기로했다. 저는 모든 눈치를 했지만 그냥 확인을 하고 싶어 물었어요. 부대 방지. 따위는 하긴 우리 여기다 못 가게 차렸다. 들어와서 얘기 좀 하자. 된 거예요? 썰막. 옷 구경도 하고 말이야. 마음에 드는 옷 있으면 하나 골라보거라. 싸게 줄 테니까. 저는 토는 문제를 찾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오해에 들어가
쓰잘데기 없는 모녀의 이야기를 죽어라 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청바지 2장과 친정엄마에게 어울릴 만한 니트 1장을 제 돈 주고 사고 나서야 시월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아가, 그냥 준다니까 왜 돈을 주고 그러니? 누가 보면 우리가 너한테 강매한 줄 알겠다. 청바지 2장과 그러니까 언니 마다 1장을 오늘은 선물로 그냥 가져가요. 왜 돈을 내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냐고요. 그날 준다니까 위수도. 하지만 저는 2사람의 속을 꿰뚫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돈을 내지 않고 나가면 제 욕을 24시간, 아니 240시간을 하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해요. 앞으로 자주 와서 살게요. 어머님은 만약 제가 아고 2명. 그래. 내 주변에 친구를 많지? 회사 동료들도 많고. 알싸는 우리가 싸게 줄 테니까 손님들 좀 많이 끌어주고 입소문도 좀 내거라. 이는 이렇게 해요. 내 말 알겠지? 불호에서 살게요. 어머님은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당연히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다시 친정엄마의 분식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께 이 사실을 알리자 엄마는 시댁 식구들이 못가게를 차린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 그럼 나한테도 말해주지. 민망해서 혼났네 대답하고 다시 친정엄마의 분식집으로 엄마 도우러 이제 그만 와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엄마께 이 사실들 알리자. 그렇지 않으면 시어머님이랑 차린 그 얄미운 시누이까지 봐야 하아. 동의. 엄마, 그럼 나한테도 말해주지. 너무 그러지 마. 아무리 미워도 내 남편 가족들이야. 다나 어떻네? 엄장 서방이 너랑 나한테 좀 잘해갔다. 게다가 효진이 딸도 그 장 서방이 매일 케어하잖아. 얄미운 시누이까지 봐야. 그러니까 내가 사돈 가게 잘 되도록 소문 좀 내봐. 그리고 내가 저녁 장사 때 안 오면 내 엄마 허리는 계속 아플 것 같구나. 저희 엄마는 워낙 사람 좋기로 소문이 난 분이셔서 누구든 포용하고 좋은 점만 보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전 엄마의 조언과 가르침대로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에게 오면 시어머니의 못가게를 소개했고 다 저 한 번씩 들러서 제 이름을 대고 못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누구든 포용하고 좋은 점만 보시려고 이 덕분에 못가게는 손님들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느침대로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에게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자이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네요. 서재이드 못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어머와 시누이의 콧대는 점점 높아져만 갔고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심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퇴근을 하고 친정엄마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는데 맞은편 못가게 앞 의자에 앉아있는 시어머니가 저를 강하게 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또 무슨 시비를 걸라고 그러시는 건지 생각하고 친정엄마께 계약 잠시 시어머니께 다녀온다고 말씀드리고 분식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라고요. 그리곤 욕 한마디라도 덜 먹고 싶어 뛰어가는 신용을 하며 그리시는지 시어머니 앞에 다가갔죠. 어머님, 장사 잘 되시죠? 왜 나와 계세요? 려운다고 말씀드리고 분식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눈치가 왜 이렇게 없니? 저거 봐,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을 하며 더 말이다. 그러는 거 아니다? 아무리 내가 내 시어머니여도 가족이라고? 던 어쩔 매일 너희 친정엄마 가게만 도와주니? 우리 가게에 와서도 일 좀 거들면 덥다니? 아?
어머님 죄송해요 에라이어도 가족이라고? 그런데 못가게에는 아가씨가 계시잖아요. 두 분이서 일하시기에 충분하시지 않아요? 저희 분식집은 늘 손이 부족해서 제가 자리 비울 새가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도울 일 있으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달려갈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대답이 마음에 드시지 않았는지 아? 던 내가 부를 때만 와서 잠깐 왔다 간다는 거다. 도울 일 있으시는 비비로 말씀하세요. 얘는 누굴 닮아서면 얹어 달려갈게요. 이렇게 눈치가 없다. 못가게는 손님이 2명 이상 들어오면 직원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눈치껏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란 말이야 거다. 내 아들 같은 물륭한 남편을 뒀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솔직한 말로 우리 태정이가 들어보면 내 딸을 혼자 키우다시피 하잖아. 돈도 잘 벌어, 인물도 좋아, 갔다 하면서 술도 안 마시고 다른데 눈도 안 돌려? 이런 내 잘난 아들이랑 살면 뒤이면 나한테나 내 시누이한테고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솔직한 말로 우리 태정이다. 라며 제 속을 박박 긁으셨습니다. 그 말에 저도 할 말은 많았으나 괜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돌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치가 없었죠 한테. 앞으로는 어머님 가게에도 자주 오가며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노여움 푸세요습니다. 하고 바닥까지 담을 기세로 고개를 숙였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화가 풀리셨는지 알아들었으면 그만 가보라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 퇴근하고 친정엄마 가게에서 일하다가 틈틈이 시어머니의 옷가게에 들어가 일을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딱히 할 일이 없었답니다. 손님들도 제가 데려온 친구나 동료들이 한 번 들렀다 빠지고 나니 파리가 날릴 정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분식집으로 돌아가 친정엄마를 돕는 시간에 더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히 할 일이 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기분이 나쁘셨는지 때때로 분식집을 날카롭게 쓰아보며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고 한참을 서 계셨어요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친정엄마는 인제 그만 내 시어머니한테 가봐라. 사돈이 계속 여길 보시는데 아무래도 너 때문에 화가 잔뜩 나신 모양이야? 라고 하시더군요. 엄마, 나는 못가게에 갈 필요가 없어. 저긴 장사도 잘 안 되면서 한테 가봐라. 나를 왜 자꾸 오라 가라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때문에 화가 잔뜩 나신 모양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떡볶이나 만드세요. 여기 줄 서 계시는 손님들한테 없어. 썰막. 빨리 음식 드려야죠 어서요. 저긴 점자도 잘 안 되면서 저는 시어머니께 할 도리를 지지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더는 못가게로 들어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로 했네요. 그런데 이튿날 시어머니가 시누이와 함께 저희 분식집으로 들어오셔서 친정엄마께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엄마는 떡볶이와 순대를 대접하며 잠시 테이블에 앉으셨어요. 도발이. 사부인, 옷가게는 요즘 어때요? 네? 지금 저 놀리려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타이 그 보습니다. 탁. 장사 안 되는 거 뻔히 아시면서 이때 떡볶이 대를 위히. 자, 이에 양으겠어요. 아효, 그러셨어요. 저는 그냥 안부차드린 말씀이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지금 저 놀리려고 하시는 친정엄마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평정심을 유지한 말투로 대답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옆에 있던 시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안부차드린 말씀이 저기 새언니 우리한테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의는 좀 하려고 왔어요. 아마 들어보시면 좋다고 하실 거예요. 평익미를. 유도는 아이템이요? 설마 동업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나를 끌리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리고 어이템이 있어서 일하고 왔어요. 그건 아니다. 우리가 머리를 좀 굴려봤더니 여기 분식집도 장사가 크게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더구나. 마음 받는 일들이는. 그래서 말인데 여기 분식집 손님들에게 우리 가게에 오면 10% 할인을 해주는 거다. 그건 아니다. 쿠폰은 우리가 만들 테니 너와 사돈은 분식집 오는 손님들에게 그걸 나눠주면서 되는 건 아닌 것만도 그 못가게로 오게끔 해주면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의 분식집은 시어머니 말씀처럼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손님이 많이 찾아주시는 맛집이었어요. 리그 말. 그런데도 뻔뻔하게 제안하시는 시어머니가 야속하게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분식집은 충분히 장사가 잘 돼요. 손님들께 쿠폰은 엄마와 상의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살짝 이속하게 보이더라고요. 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이맛 떡볶이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그러니 우리가 옷을 많이 팔면 인센티브도 줄 테니 그렇게 해라. 사돈도 돈 좀 만져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분식집에서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는 이름은 모르네. 우리 옷가게가 잘 되면 보너스 많이 챙겨드릴 테니까 손 좀 잡아 봅시다. 립을 팔면 하시며 친정엄마께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보너스 같은 건 안 주셔도 됩니다. 가족끼리 돈 거래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돈 처녀가 쿠폰만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가 분식집 손님들한테 나눠드릴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통쾌하게 웃으시며 하하, 보너스는 안 줘도 된다고요? 아이고,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시는 겁니까? 어쨌든 쿠폰 거래는 진행하는 걸로 알겠어요. 라고 엄마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자리를 뜨자 엄마? 왜 해준다고 했어? 이건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엄마를 이용하려는 거잖아. 괜히 손님들한테 부담만 주는 건데 꼭 해줘야겠어? 라고 툴툴거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냥 해드리자.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사돈이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도움 좀 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도 너무 그러지 마. 라며 대답을 하셨네요. 사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따라 인사를 갔을 때도 저를 많이 무시하셨답니다. 친정엄마가 분식집을 하신다고 말씀드리자 수준이 안 맞는다고 상하 제 얼굴에 대고 막말을 하셨죠. 라며 대답을 하셨네요. 게다가 떡볶이라는 하찮은 불량식품을 하실 바에는 차라리 국밥집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냐며 와도 무시와 혼수를 두시기도 했어요. 지리지을 하신다고 말씀드리 필맘. 저는 그런 시모 옆에서 같이 막말을 떠들어대는 시누이 때문에 결혼을 다시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기로이는 불이시프를 하시면은 그럴 때마다 마음씨 좋은 남편이 나서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었고 오고 근무를 포한 서로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저 대신 화를 내주었습니다 되어 되는 그래서 저는 남편만 믿기로 하고 결혼을 감행하게 된 거죠. 때는 민다나.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시민들 들어주어 상견례 자리에서도 친정엄마를 무시해 태도와 말투로 대했어요. 저 대신 화를 내주었습니다. 떡볶이 팔아서 한 달에 얼마 벌어요? 그 불량식품 뭐가 좋다고 장사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거저. 배운 게 없어서와 시누이는
그런 일을 하시나 본데 친정엄마를 무사시의 태도와 말투로 대해 저희는 사돈이 분식집을 그만두시고 다른 업종으로 바꿨으면 해요요. 그 불량식품 뭐가 좀 싫어하시는지. 원래 한 가족이 되려면 수준을 맞춰야 하잖아요. 비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일을 하시나 본데. 아이고, 사돈. 그만두시고 떡볶이 장사를 한다고 하니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 분식집은 제 딸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했던 장사랍니다. 하루아침에 업종을 바꾸는 건 어렵겠어요. 떠도장하다고 하니 물론 사돈 말씀처럼 불량식품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렴한 한 끼를 먹으려고 찾아오는 학생들과 어른들이 아직은 많답니다. 기에 작게 장나라. 그리고 제가 만든 떡볶이 맛은 있어요. 떡도 쌀떡을 써서 불량식품은 아니에요. 다음에 맛보러 오시면 제 이야기를 이해하실 겁니다. 불성림보이는 거대한 학기를 먹으려고 그에 보는 이들과 저는 그때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을 만큼 마이너스 화가 났었어요. 떡볶이 맛은 있다. 하지만 엄마를 생각해서 가만히 참고만 있었죠. 아직도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를 무시한 시댁 식구를 생각하면 부하가 치민답니다. 그렇게 다음 날. 하지만 엄마를 생각해서 시누이는 광고만 있었죠. 10% 할인 쿠폰을 만들어서 코팅까지 해서 가져다 주더군요. 엄마를 무시한 시댁 식기를 제각기. 저는 시누이가 전해주는 그 쿠폰을 아무 말 없이 받았어요. 그러자 다음 날. 새언니, 고맙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인데 감사 인사도 안 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옆에 계신 친정엄마를 생각해 화를 참고 받았어요. 네, 고마워요. 덕분에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시겠네요. 이 쿠폰을 받으려고 말이죠. 하며 말도 안 되는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렇게 주말에 저와 엄마는 분식집을 찾아주신 손님들께 못 가게 쿠폰을 드리며 구령이라도 가보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 대부분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쿠폰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민을 전했어도 나가더라고요. 성인 손님들도 쿠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네요. 그저 떡볶이를 먹으러 찾아오신 손님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쿠폰을 다시 모아 다시 손님들에게 나누어 드리며 누구라도 못가게로 가서 하나라도 팔아주길 바랐습니다요. 그저 떡볶이를 먹으러 찾아오신 그래야 시어머니의 싫은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자 이 쿠폰의 효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래도 가게를 과 몇몇 직장인 여자분들이 구경이라도 가보겠다며 쿠폰을 챙겨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였어요. 그 모습에 저와 친정엄마는 간간히 장사가 되는 옷가게를 보며 이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9번 의동기록. 그렇게 저희 분식집 손님들은 식사하고 나면 못가게로 향하며 다행스러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장사가 잘 되니 저희 분식집에 거의 찾아오지 않았어요. 되는 개 신세. 물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분식집 손님들은 식되려 옷가게 쿠폰을 받으려고 다 분식집에 손님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이셨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장사가 되다. 어쨌든 저는 시댁 식구들과 아이는 덜 마주치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물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다사 괜히 할 일 없이 찾아와서 이상한 헛소리 하지 않는 게 다행이었죠. 분식집에 손님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평화롭던 어느 날, 분식집의 시누이가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어헤는 저는 시댁 식구. 그런데 그때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인사할 겨를도 없었지요. 하지만 시누이는 장사를 방해하려는 건지 대뜸 새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새언니 때문에 장사 망치게 생겼잖아요?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어이가 없던 저는 한숨을 내쉬며 장사를 방해하려는 건지 학, 또 왜 그래요 아가씨? 하고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새언, 지금 뭐 하는 거세 뭐? 아니 어떤 손님이 사망제의 동정을 쿠폰을 챙겨오지 않아서 원가 다 받으려고 하는 데니다. 손님이 분식집에서 쿠폰을 못 받았으니 별밤 무조건 10% 할인해달라고 하시잖아요 레이오 아가씨. 언니가 쿠폰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손님이 네? 지금 그걸 파지려고 이 바쁜 와중에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 가게 왔던 손님이라고 하면 아스. 그냥 할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고. 뭐가 그렇게 빡빡해요. 언니가 쿠폰 관리를 잘했을. 시누이는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자 비어있는 테이블에 다리를 걷어차며 화풀이를 했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손님들이 시누이를 응시했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셨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앞으로는 쿠폰 관리 잘할게요. 저희 가게에 써 붙여 놓을게요. 쿠폰 미지참하시면 못을 할인받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되죠? 른들 사이 음식도 제가 현명한 대안을 내놓자 그제야 시누이는 가게를 떠나갔어요. 아이로드. 그런데 친정엄마의 얼굴이 서울게요.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엄마는 자신한테 막 대하는 건 잘 참으셨는데 손님들이 불쾌해하는 걸 보시고 화가 오를 대로 오르신 것 같았네요. 친정엄마는 손님이 왕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일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장사가 끝나고 저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화가 난다거나 시누이의 버르장머리에 대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의 손을 잡아드리며 미안해 엄마. 오늘 속상했지. 모든 게 이 딸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하고 위로를 해드렸답니다. 제 말에 이윽고 엄마는 미소를 지으셨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의 등을 토닥이며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어서 집에 들어가. 장 서방이랑 손녀가 기다리겠다. 라고 되려 저를 위로하셨네요. 이후에도 저희 분식집과 시어머니의 옷가게는 몇 차례 갈등이 있었지만 늘 져주는 건 친정엄마와 저의 몫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참 서방이랑 손녀가 기다리겠다. 제가 서문에 말씀드렸던 큰 사건이 말이죠.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고 MINE는 저와 엄마는 이 이서집한 물 한 잔 마실 틈이 없을 만큼 바빴답니다. 반면 한가했던 옷가게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분식집을 째려보느라 바빴고요. 그런데 잠시 후 시누이가 분식집으로 들어와 새언니, 쿠폰 제대로 주고 있는 거 맞아요? 왜 손님들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저희 못가게가 잘 되는 게 배 아파서 일부러 쿠폰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토요일인데 보느라 바빴고요. 어떻게 손님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잠시 후 시누이가 분식전으로 들썩와 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새언니, 쿠폰 제대로 주고 있는 거 봐. 그때도 엄마는 화가 난 얼굴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누이에게 따끔하게 말했답니다. 아니, 아가씨, 못가게 손님이 왜 없겠어요? 아가씨가 못 가격을 올리셔서 그런 거잖아요. 게다가 옷가게에서 일하는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요. 못 믿겠으면 신우이에게 여기 계신 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다들 한 번씩은 다녀오셨다고요. 아가씨, 못가게 정은지에 없겠어요? 왜요? 못 물어보겠어요? 그런 자아요. 아가씨는 손님들이 바보인 줄 아시는데 손님들은 와 아가씨가 아가씨 머리 위에 계신 분들이라고요? 못 믿으며. 그리고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썰맘. 어떻게 손님들과 저희 엄마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이예요? 누군 화낼 줄 몰라서 이제 일시빌는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당장 나가세요. 계신 분들이라고. 뭐요? 지금 옷가게 장사 안 되는 게 결국 저랑 엄마 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도 내세요. 참 어이가 없어서. 이래서 무식한 것들이랑 손을 잡는 게 아니었어. 아우 재수없어. 신우이는 그렇게 막말을 하며 다 안 되는 맘. 못가게로 돌아갔답니다. 살기등 튀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화가 난 걸음으로 분식집으로 들어오셨어요. USB 글. 소를 자는 게 아니었어. 그 모습을 보니 다 무슨 일이 있을지 대충 예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늘렇게 막말을 하며 옷가게로 돌아갔답니다. 아가씨한테 얘기 들고 오셨어요? 어머님도 저희한테 따지려고 오신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근데요 보나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따귀를 날리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저는 썰막. 순간 분식집 안에 손님들은 이 모두 얼음이 되었고 오셨어요. 어머님도 저희한테 피하려고 오신 거예요? 라 친정엄마 가게 앞에서 내 뺨을 날린 시어머니는 그 막말을 시작했네요. 제 귀를 날리시는 개 아니겠으니. 따귀를 개. 이 싸가지 없는 것 봐라. 감히 더 따위가 나와 내 딸한테 기어올라?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랬다. 그게 아니서. 내가 떡볶이집 딸년을 며느리로 들이는 개 아니었는데. 아주 후회스럽기 그지없네. 이제라도 모르고 싶은 심정이라고? 우리도 너희처럼 무식한 모녀랑 더는 못해 먹겠으니까 당장 때려치워? 쿠폰 죄다 돌려달라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온갖 기분 나쁜 욕을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빈자리에 앉아주자 모녀랑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당장 때려칠? 쿠폰 죄다 돌려달라고. 그런데 시모를 지켜본 엄마가 맞은편 못가게로 걸어가시며 온갖 기분 나쁜 목을 들고 사론, 잠시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다. 라며 터벅터벅 걸어가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제야 말이 통하려나 보네. 빨리 대책을 가지고 오세요. 라며 또 한 번 언성을 높이셨네요. 지 문제를 해결할. 그런데 잠시 후 친정엄마는 못가게의 문을 열고 나오시는데 오른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어요. 저와 손님들은 그게 뭔지 살펴보고 있는데 알고 보니 신우이 가게로 들어가 신우 머리채를 잡아서 나오시는 겁니다. 저는 상상도 못한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입을 퍽 하고 벌렸어요. 산이는 문을 열고 나오는데 하지만 엄마는 많은 구경꾼들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데도 로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닉으로 들어가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고 는 이다. 분식집 앞으로 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한 엄마의 모습을 보고 제가 시어머니께 뺨을 맞았던 것처럼 신우이의 뺨을 강하게 날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많은 구성 그리고 역사를 잡고 끌어내 제 앞에 무릎 꿇리는데 엄마의 다른 모습을 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네였습니다. 뭐야? 사돈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하는 짓마다 무식하다 했더니 감히 내 딸에게 폭력을 써? 어여. 이게 사돈이 말한 해결 방안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잡고 끝에 그때 저희 엄마의 표정은 얼굴에 모든 주름이 보일 만큼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다가가려다가 감히 내 팔에게 폭력을 써? 그냥 손님들처럼 구경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요. 이게 내 해결책이에요. 사이 내 딸의 따귀를 때린 것과 손님들 앞에서 막말한 것, 그리고 우리 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한 것까지 모두 보상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끝내는 것이 제 해결책입니다. 뭐요? 보상이요?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여기 상가주인 불러서 컴플레인 걸 거예요. 이런 무식한 여자가 장사하는 걸 건물주가 좋아할런지 모르겠네요. 단단히 마음의 준비나 하세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통쾌한 복수라도 한 듯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친정엄마가 하, 건물주한테 어쩐다고요? 그래, 한번 해봐. 그 잘난 건물주 여기 있으니까 어디 해보라고? 하며 시어머니의 눈을 하며 강하게 째려보셨습니다. 무섭습니. 시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건물주가 어디 있냐고 다고요. 연거푸 물어보더군요. 그 잘난 건물주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 저희 분식집의 건물주는 다름 아닌 제 친정엄마였답니다. 서보드 셀프루스. 거물.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믿지. 불량식품이나 파는 무식한 XON. 택도 없는 소리를 짓거리네? 그리로 이어요. 민주야, 카운터에서 건물 등기부 등본 좀 꺼내와 봐. 내 시어머니가 못 믿겠다니. 보여드려야겠구나. 저는 엄마의 말씀대로 카운터 및 서랍에서 등기부 등본을 꺼내서 엄마께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엄마는 곧바로 시어머니 눈앞에 서류를 보여주었죠. 한참을 읽어보던 시어머니는 입을 벌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 딸이 장사하고 있는 건물도 내 명의. 그것도 보여줄까? 당황한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거리며 아니야. 내가 계약할 때 분명 건물주 이름은 남자였어. 라고 말했고 엄마는 씩 웃으며 보들 중이고 있는 건물도 대명.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나 본데. 얼마 전에 이 건물 내가 인수했어. 당록. 그건 몰랐나 보지? 내 해결 방안이라는 건 이거야. 라보이드. 그러니까 니들 모녀만 여기서 나가면 돼? 당장 짐 싸서 우리 앞에서 사라지라고? 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옥닥에 건물 매입서까지 꺼내와서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지만 여기서 나가면 도서. 그제야 상황 파악을 한 서 사라지라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식집 손님들은 모두 저희 엄마 뒤에서 시댁 모녀를 뚫어져라 보면서 아고 있지 자세.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누이 옆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이령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론, 미안해요. 내가 너무 흥분해서 큰 결례를 했어요.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괜히 화풀이한 것 같아요. 입이 10개라도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모녀 진짜 좋아내려고 하신 건 아니죠? 서류를 보여주니까 바로 존댓말로 바뀌시네. 제로 오.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게다가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하신다니 사답지 않게 왜 이래요? 없습니다. 왜 내가 건물주라고 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건물이 2개만 있는 게 아니셨어요. 분식집으로 건물 5개를 매입하신 분이셨죠.
저는 엄마의 가르침으로 누군가에게 자랑은커녕 집 사정을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저의 엄마는 남편에게도 말이죠. 걔 어려도 분식집을 운영한다는 겉모습만 보고 가난하고 못 살 거라는 판단을 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큰 코 다치고 만 거죠. 누군가에게 자랑은요. 아니에요. 사돈, 제가 어리석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그러니 화 좀 가라앉히고 숨만 보말.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판단을 한 시만 거 쩔맘. 시위진 코 다치고 만 거고 저는 민주 CM이이자 이 효진이 친할머니잖아요. 이석었어요. 화 푸세요 사돈. 우리 이번 계기로 더 친하게 지내요. 진 일들. 사돈어른 저도 죄송해요. 제가 아직 철부지라 말이 막 나와요. 생각노예. 그러니 사돈어른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 좀 해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떠불지 않겠습니다. 모녀는 비굴하게 태도를 바꾸었고 저와 엄마는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네요. 잠시 후 엄마는 마음이 진정되고 저에게 뺨 맞은 데는 괜찮다고 으로 썰막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토는 들겠습니다. 그리는 비굴하게 태도를 이고고 이 업자는 음치요. 좋아요. 이번 한 번은 있네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수 업대는 마음 재정되고 다시 한번 제 가게 와서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겁는 제 딸에게 막말과 폭력을 일삼으면 그땐 국물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좀나의 법학 번들 라고 큰 소리로 혼을 내셨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손님들의 눈총을 피해 목가게로 들어가 숨었어요. 제목을 일삼으면 그때 구름도 없습니다. 그 모습이 참 우습더라고요. 어떻게 제 남편이 1년 2포를 있을 저런 엄마 아들로 태어났는지 의문이 들었네요. 만약 남편마저 시어머니 같은 성격이었으면 당장 이혼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혼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못가게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남편마저 그도 그럴 것이 이었으면 단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어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하지만 철판 같은 모녀는 다시 못가게 문을 열고 그 영업을 시작했답니다. 옷가게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희 분식집으로 들어와 겠어요. 친정엄마께 안부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하지만 철판 같은 모트는 친정엄마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셨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생활이 김인치국님 달라지나 싶었는데 못가게의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졌고 월세까지 못 낼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전업지수. 사론,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에요? 이유 시누이의 생활이 썰망. 당신. 다고 신호는 시어머니는 역시나 철판이었어요. 는 이고 못 낼 상황이 이에 있는니다. 그게 저희 못가게가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요. 끌어대도. 그래서 말인데. 월세를 나중에 드리면 안 될까요? 다시 장사가 잘 되는 대로 갚아드릴게. 그러자 친정엄마는 그러죠. 뭐 가족끼리 어려운 부탁도 아닌데요 뭐.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정말요? 역시 사돈은 마음이 참 넓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는 그런데 그냥 안 받으면 그러니까. 차용증 쓰시죠. 그리고 월 이자는 퍼센트 할게요. 어른이 친정엄마는 괜히 건물주가 되신 게 아니었어요.
정말이연, 도는 마음이 참 넓으세. 10원 한 장도. 썰막. 단만 고마워요. 허투루 쓰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돈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정확하셨답니다. 일해 보는 한, 네? 매달 월세 이자를 2%다 받으시겠다고요? 너무 하시네요 사돈. 친두가 되신 게이이시. 싫으시면 바로 가게를 빼시면 돼요. 가게를 빼실 때는 분이었지? 실내를 깔끔하게 철거하셔야 합니다. 철거 비용이 꽤 하던데. 조금 저렴한 데로 알아봐 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월 이자 드릴게요. 그러니까 장사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돈. 애노엘. 기기를 대요. 꼬리를 내린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제안대로 차용증을 쓰고 옷가게로 돌아가셨답니다. 살걸의 신대. 그리랴. 로함이 다르지요.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나고 못가게는 매일 한 명의 손님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LS프 있게 해주세. 그동안의 불친절함과 행실이 여과 없이 드러났으니 차용증을 쓰고 누가 못을 사러 들어가겠어요. 손님들은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판매자가 개떡 같으면 인도 가지 않는 법이죠 어여. 그도와의 북치함과 행실이. 그래서 못가게는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대출을 받아 저희 엄마께 밀린 월세와 이자까지 모두 갚으셨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떡볶이를 포장만 하고 있는데도 매출은 줄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회사를 마치면 친정엄마를 돕고 있답니다. 이직까지 모두 같으 보랍니다. 남편 역시 딸바보로 잘 지내고 있고요. 반면 시댁 식구들은 물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대도 처절한 인과응보를 맞은 식구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회사를 게다가 저희 엄마의 정체를 알게 되자 저에게 온갖 아부를 하며 꼬리를 흔들고 있답니다. 대고 있고 톤이 뭔지 참 불상으로 대고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던 시댁을 보며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세요. 실수라도 겉만 보고 정치를 한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되뇌이고 있답니다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몇 자 끄적이다 보니 조금 길어졌네요 보며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제 사연이 재밌었다면 많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